자, 이제 화학 변화를 조금 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가 많이 어려워하니까 조금 천천히 가봅시다. 자, 자연과 인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 네. 대표적인 게 광합성, 화석연료 연소, 철의 재련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여기 있는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무엇이 산화되고 무엇이 환원이 되는가를 이제 중심으로 볼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갑니다. 자, 광합성은 이런 거죠.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반응물로 해서 포도당과 산소라고 하는 생성물로 만듭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 탄소가 몸에 저장이 되는 형태가 된다라고 하죠. 몸에 저장이 된다라고 하는 건 보통 환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있는 녀석이 반대로 산화가 된다라고 봐야겠죠. 우리 몸에 저장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환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광합성은 지구 생성 초기 바닷속에 남세균이라고 하는 녀석이 등장하면서 광합성을 시작하게 되죠. 수건에 산소를 공급했고요. 그다음 원시 지각 속에 있는 철이온과 결합해서 호상철광층이라고 하는 Fe2O3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바닷속의 호기성 생물을 중심으로 해서 진화가 시작이 되고요. 원시 바닷속 산소의 대기 방출로 지구 대기의 구성 원소가 변경되게 되면서 오존층이 형성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고생대 때 오존층으로 인해 물속 생물이 육상으로 진출하게 되었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이번엔 화석연료입니다. 화석연료는 메테인의 연소로 여기선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메테인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산화가 되는 겁니다. 산화. 우리는 뭐 여러 가지 배웠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얘가 환원이 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항상 산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다른 것은 환원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화석연료라고 하는 것은 지질시대의 생물이 땅속에 묻혀서 생성된 자원을 의미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철의 재련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높은 건물이나 아니면 단단한 어떤 물체를 만들 수 있게 된 이유가 철의 재련 때문인데요. 자, 우리 여기 보시면 재련이라고 하는 것은 철에서만 쓰는 게 아닙니다. 광석에 함유된 순수한 금속을 얻어내는 일련의 과정을 모두 재련이라고 해요. 보크사이트에서 알루미늄 꺼내는 것도 재련이라고 하거든요. 자, Fe2O3라고 하는 산화철입니다. 얘가 그러니까 아까 호상철광층에 있었던 산화철이 얘입니다. 이 산화철이 철로 돌아왔어요. 원상태로 복귀했다? 환원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얘는 산화가 된 거죠. 항상 어떤 것이 산화가 되면 어떤 건 환원이 되는 겁니다. 자, 지구의 대부분의 철은 현재 산화철의 형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산화환원에서 이 산소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산소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죠. 그리고 다른 물질과 쉽게 반응하는 성질이 있어서 다양한 변화에 관여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산소의 이동에 따른 산화환원 반응을 한번 볼게요. 자, 산화구리 실험인데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구리에 대한 실험이 정말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잘 보세요. 자, 일단 시험관 안에 산화구리와 탄소가루를 넣습니다. 산화구리는 보통 우리가 CuO라고 표현하고요. 탄소는 C인데 두 개 다 검정색이죠. 그죠? 이 두 개의 검정색이 들어 있고요. 자, 석회수를 연결해 놓습니다. 우리가 이 석회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석회수가 나오면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역할을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석회수가 이산화탄소와 만나면 CaCO3라고 하는 탄산칼슘이 만들어지는데 하얀 앙금입니다. 그래서 앙금 반응이 일어난다. 자, 그래서 얘를 이제 가열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알콜 램프나 이런 가스 버너를 이용해서 가열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산화구리의 색깔도 변하게 되고요. 석회수도 뿌옇게 변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산화구리가 구리의 형태로 돌아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환원이라고 하고요. 탄소가 산소를 만나게 되면 얘를 산화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산화구리는 검정색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순수한 구리는 붉은색이죠. 자, 산화구리와 탄소가루를 함께 가열하면 탄소가 산화구리 속에 있는 산소와 결합을 합니다. 얘가 얘한테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기면서 이산화탄소가 되죠. 그리고 검은색 산화구리는 산소를 잃으면서 순수한 붉은색 구리로 변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현상 중에서 산소와 결합할 때를 우리는 산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산소를 잃을 때를 보통 환원이라고 합니다. 자, 구리는 여러 가지 실험이 있어요. 총 4가지 정도의 실험이 있는데 거기서 무엇이 산화고 무엇이 환원인지 아셔야 돼요. 구리 가루를요 그냥 막자사발에 넣어 놓고 불에다 가열하면 산화구리가 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막자사발에 넣은 구리 그리고 산소와 결합을 하면서 산화구리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또 환원시키는 게 있어요. 환원시키는 실험이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했었던 그 실험이죠. 자, 검은색 물질인 산화구리와 탄소가루를 집어넣어서 열을 가하게 되면 네, 산화구리가 구리로 환원이 되죠. 자, 방금 지금 어떤 얘기를 했어요? 둘 다 열을 가하고 있죠. 자, 이 두 가지는 모두 흡열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자,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이유 여기 써있네요. 자, 석회수와 이산화탄소가 만나게 되면 물과 탄산칼슘이 만들어진다. 기억합시다. 자, 이거 말고도 불꽃을 이용한 실험이 있어요. 이 두 실험도 여러분들이 알고는 계셔야 돼요. 항상. 자, 겉불꽃은 충분한 산소가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연소가 돼서 산화구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불꽃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요. 그 일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산화구리, 아까 여기서 만들었던 이 산화구리가 일산화탄소를 만나면서 환원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서 가운데는 원래 구리인 붉은색이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산소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에 따라서 산화와 환원을 꼭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철의 재련도 결국엔 산소의 이동에 의한 산화 환원 반응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코크스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코크스는 탄소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석탄 같은 거예요. 석탄이고 그 코크스가 산소를 만나서 일산화탄소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불완전 연소를 시킨다는 얘기겠죠. 자, 이 불완전 연소가 됐던 이 일산화탄소는 앞에 산화구리처럼 산화구리와 함께 산화구리 대신 그쵸 산화철이 거기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산화철이 여기서 만들어진 일산화탄소를 이용을 하면 산화철을 원래의 순수한 철인 철로 환원을 시킬 수가 있고요. 이 일산화탄소는 여기 산화철에 붙어 있었던 산소를 빼앗아 와서 산화가 됩니다. 자, 순수한 철은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하면서 다시 산화가 됩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산화철의 철의 흐름이죠. 철이 산화가 오래 지속되면 녹슬어서 부서지기도 하죠. 자, 일단 첫 번째는 여기까지 하고요.